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 첫 번째는 급반등한 시장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연 이 시장의 적정 밸류에이션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없나? 만약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우리가 저평가되는 섹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는 반대로 고평가된 섹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저평가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지나가고 있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요밀조밀 하나씩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수요일의 남자죠. 자, NH투자증권의 한동혁 부장님 모시고 요 어려운 숙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지난주 이제 테슬라 2,000불 간다.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 그에 따라서 많은 이제 기대감을 품고 있는 투자자들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자, 오늘은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 지금의 급반등한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지금 시장 적정 가치가 적절한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상황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를 말씀드린 네. 거는 사실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테슬라에 대해서 불리시한 강한 그 견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좀 전해드렸고, 그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비감독 자율주행이 인류의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진보의 기술이다라는 것들을 저는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이게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미국 증시의 역사, 이 자본시장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인류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생산성의 증가가 사실 주식시장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항상 주도주를 만들고 상승을 이끌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우리의 생산성을 이끌어 갈까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제 AI라는 것들은 저희가 뭐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금은 AI의 영역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부양해줄 이익으로 귀결되느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인데, 예. 그런 그 단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자 회의가 어제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개발자 회의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유료화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좀 놀랍게 봤고요. 이 AI를 활용해서 이 자율주행 쪽에 테슬라가 있다면 정말 방대한 양의 실질 자율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AI를 유료화하는 거고, 예.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구글 메일이나 캘린더 그리고 구글 포토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사용한 흔적들을 남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에이전트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과정이 또 그 구글이 굉장히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이 개발자 회의를 좀 봤어요. 네. 봤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부장님과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야, 네. 이게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이제 정말 찬사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주가는 또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요인은 또 어디라고 뭐 생각하세요? 뒤에서 뭐 알파벳 주가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왔느냐를 조금 큰 그림에서 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파벳을 대할 때는 우리가 정말 좋은 매수 찬스의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뒤에서 통계 자료로 좀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큰 숲을 한번 보면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류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그 과정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 뭐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장기적인 수익률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AI를 맞이하기 전 정말 굵직한 생산성의 증가는 인터넷의 시대에서부터 왔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뭐 저도 PC통신을 했던 시대지만은 이 인터넷 포털 그리고 검색 포털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의 어떤 대중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뭐 구글 이전의 넷스케이프 또 야후와 같은 검색창을 아실 겁니다. 이 넷스케이프가 미국에서 보급이 되고 나서 표에서 보시는 대로 94년도 12월 19일 날 넷스케이프가 출시 이후에 617일 동안 나스닥이 한 93% 정도 올랐습니다. 예. 이게 넷스케이프의 등장이 산업의 어떤 지형도를 바꿔놨고 이게 바로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네. 뭐 그 이후에 뭐 스마트폰도 있지만 비슷하게 지금 시기에 22년도 11월 30일에 이제 오픈 AI 챗 GPT가 오픈이 되고 나서 네. 뭐 618일 동안 74% 올라왔어요. 예.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나스닥의 어떤 주가 상승으로 좀 이야기보다는 예. 이 산업이 점점 더 살찌워져 가고 더 많은 서비스가 잉태되는 과정은 훨씬 더 길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뭐 이제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AI의 어떤 상업화를 이제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구글도 AI를 활용한 AI 에이전트를 지금 이제 시작하고요. 뭐 제가 예전부터 제가 뭐 안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AI 안경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메타와 레이벤이 하는 그 양상들을 강조를 많이 드려왔지만 네네. 이제 구글도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AI와 관련된 흐름은 아직도 초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관세 쇼크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AI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저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예.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저희 한동욱 부장님을 늘 뵐 때마다 안경이 도대체 몇 개가 있으신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예, 하여튼 안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자,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안경 얘기 말 나온 김에 지금의 그 넥스트 하드웨어 사실 우리가 과거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과정,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다음 넥스트 하드웨어로 지금 옮겨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빅테크들 안경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레이벤과 메타의 어떤 협업을 통한 나온 그런 이제 스마트 글래스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그런 넥스트 하드웨어는 안경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크다. 네, 예.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 거의 확정이라고 네, 보세요? 이 폼팩터라고 하는 과연 우리가 뭐 지금 제가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예. 뭐 스마트워치나 예. 웨어러블 기기들. 웨어러블 기기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의 초기 시절은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될 것 같았는데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손목 위에 얹어지고요. 음. 그럼 이제 와서 이제 얼굴 위에 얹어지는 음. 스마트 글래스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AI 글래스를 메타 레이벤을 네네.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편리하고 예.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 삶에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해외에 나가서도 직접 안경을 쓴 상태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외국어에 대해서 바로 번역도 가능하고 네네. 앞으로 그런 기술들이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타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커버그가 주도하는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이 AI 글래스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판매량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앵커님도 이 애플에서 발표한 비전 프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건 좀 실패했어요. 폼팩터 네. 입장에서 네, 그 네. 형태 입장에서는 실패를 형태 입장에서는 실패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우리가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이게 뭔가 특이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두꺼운 고글 스타일의 안경을 일상생활에서 쓰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AI 글래스를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AI 글래스를 쓰고 있으면 이거 AI 글래스라고 설명 안 하면 모르거든요. 뭐 맞아요. 저도 네, 몰랐어요. 모릅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그 IT 기기의 형태가 어떤 패션의 문법과 만나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예. 이 형태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그리고 새로운 어떤 IT 기기의 형태를 통해서 안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보급할 수 있겠구나.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구나. 경영적인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 하드웨어 대본에 없던 질문 제가 드렸는데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이 적정 가치, 이 밸류에이션, 특히나 급반등한 이 V자 반등을 보여준 이 상태에서 저도 이제 시장을 좀 고민을 해보면 과거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그 주가의 위치, 그러니까 전 고점이라고 제가 뭐 말씀드린다면 그 전고점에 있었던 우리가 환경과 지금의 급반등했었던 이 환경 자체가 분명히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뭐 보편관세 10%, 뭐 일부 품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세가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일부 기업들이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가, 고객들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지금 셈법도 분명히 좀 다를 것이고
그럼 같은 위치에 있는 상황은 당연히 다른 어떤 환경이다 보니까 과연 지금에 있는 위치가 그 관세 전과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봐야 되는가? 이게 지금 계속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거예요. 부장님 같은 경우에서 지금의 이 상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에 어떤 V자 반등에 예. 완전히 소외됐거든요. 아, 완전히 소외됐어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손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 이렇게 전개가 드라마틱하게 나올 거라고 예.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네. 지금 자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많이 매도를 좀 해왔던. 네, 많이 비중을 줄여왔죠. IT 섹터나 이런 부분에서 예. 많이 줄여왔고, 예, 예.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알파벳, 메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실적들이 다 좋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의 뭐 케이펙스 투자, 뭐 이 AI 관련된 뭐 인프라 투자도 뭐 줄이지 않습니다. 거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AI에 있어서는 주요 기업들이 왕좌의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비중을 관세 이슈로 인해서 많이 줄인 거 대비 예.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상황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를 외쳤던 여러 IB들도 지금 S&P 500의 내년 전망치를 다 수정하고 있거든요. 어느 그 IB에서는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되게 급하게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들이 저도 뭐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계속 푸시로 이제 IB 그 뉴스들이 오니까 네네. 보면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빠르게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추경 매수가 이 큰 자금들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뭐 뒤에서 말씀드린 연준의 스탠스 변화라고 보는데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못하겠지만 예. 더 이상 이 뭔가 이 자금 유동성을 줄이는 그런 자세는 좀 변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우리가 봤었던 굉장히 관세 쇼크로 인해서 나왔던 이 소프트 데이터들, 뭐 설문조사 값이라든지 예.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하드 예. 데이터로 많이 반영이 될 터인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어떤 스탠스는 굉장히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주가 부양에 굉장히 좀 좋은 환경들이 펼쳐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큰 자금들의 추경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 뭐 올해 내에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내에 전고점 네.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네,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S&P 500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꺾이지 않았고 실제로 이 상호 관세를 어느 정도 투영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나오게 될 감세안이라든지 규제 완화책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실제로 작년 대비 성장 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수를 봤을 때 향후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전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네. 자료를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예. 아까 제가 미국 시장이 버블인가? 제 대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인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제가 두 개의 표를 해놓은 게 이게 3대 클라우드 업체, 3대 빅테크, 네. 마이크로소프트, 가운데가 알파벳, 오른쪽에 아마존입니다. 네. 전년 대비 1분기의 매출액 성장을 보면은 35%, 28%, 17%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또 주가 거의 전고점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고 네. 밑에는 이 내용도 좋다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개선세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기업들의 실적의 함수가 주가인데 예. 주가는 거기에 아직 다다르지 못했고 내용은 좋은데 아직도 시장 심리는 좀 얼어있다. 지금 대부분의 시장 심리를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상담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 다 하시는 말씀이 4월 6일, 7일 날 살 걸 그랬어요. 그때 용기를 낼 걸 그랬어요. 예. 지금 못 샀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네요. 어떡하죠? 제가 상담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더 우리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들은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연준의 스탠스에 달렸고 연준의 스탠스는 완화적으로 바뀔 개연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네. 당장 금리는 뭐
시장이 원하는 만큼 못 내려준다 하더라도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못 내려준다 하더라도 그 자세가 굉장히 유연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고 저점을 높여가는 지수의 모양새를 만들어 줄 거다. 근데 연준 방금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이기 행정부에 대한 관세가 우리가 과거 물론 1기 때도 그 관세에 대한 여파나 인플레이션이 뭐 단기적으로 잠깐 급등했지만은 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뭐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의 이 관세와 그때의 관세는 또 다른 관세 정책이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될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이 금리 정책에 큰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더 꼼꼼하게 보고 조금 더 장기 시계열로 지켜봐야 되고 자 이러한 이제 부분은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뒤로 연기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 이것들이 지금 시장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또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뭐 유기적으로 계속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그래 과감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뒤에 그 질문을 주셨던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제 손이 못 나가는 매수로 손이 못 나가는 매수 건데 손이 못 나간다. 주식 시장은 예. 항상 미래를 먼저 땡겨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악영향은 이미 시장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미 사실 단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죠. 단어가 있죠. 그래서 V자 반등도 네, 보여주고 그래서 있고. 그 공포의 구간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네네. 녹았기 때문에, 예.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보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뭐 관세 영향을 극복하고 기업들의 체질이 바뀌고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이 커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을 거야. 두 가지 갈림길인데 예. 그대로 주저앉는 기업의 방향성은 없어요. 어떻게든 지금의 환경을 딛고 뭐 공급망을 재편한다든지 테슬라도 뭐 이야기하는 게 공급망의 변화를 대단히 좀 과감히 하겠다. 다시 이런 관세 영향이나 공급망 뭐 코로나와 같은 공급망이 굉장히 묶이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전략들을 사용하겠다는 게 공정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는 이 경제 지표 안 좋을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 데이터가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올해 한 7, 8월 정도면 그 데이터들이 안 좋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연준의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는 키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과거에 우리가 18년도에서 19년도에 보면은 자료 한번 볼게요. 네네. 당시 18년도 말에 제가 그때 미국 시황과 관련된 새벽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공포의 구간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었어요. 18년도 말까지. 그리고 19년도에 이렇게 멈춰 있죠. 쭉 플랫하죠. 저 네네. 회색으로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이요. 근데 보세요. 주가는 바닥에서 40% 올랐습니다. 지수가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19년도에 올랐거든요. 예. 그때 당시를 복귀해 보면 여전히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미중 간의 그 다툼이 시계 제로였고요. 하지만 저기서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되다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금리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19년도 7월까지 금리는 그대로 가요. 동결했지만 네, 동결했지만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태도가 바뀌었다. 네. 근데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근거가 야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연준. 그 부분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예를 들어 소비가 둔화되거나 실업률이 좀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 지표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저희가 또 들어봐야 될 이야기도 너무 많은데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좀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나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늘 이제 준비하신 여러 이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엔비디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싸죠. 지금 너무나도 굉장히 싸죠. 너무 굉장히 싸다. 네. 예. 그 자료를 뭐 제가 지수랑 여러 기업들을 비교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 오늘 뽑은 자료예요. 제가 엔비디아를 제가 보는 주요 통계 중에 하나가 저 가운데 이제 에버리지가 40이라고 표현돼 있는 40이라고 돼 있는 부분. 네, 엔비디아가 5년 동안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PER이에요. 예. 그리고 저 마이너스 1 SD라고 표현된 게
마이너스 1 정규 분포를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네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그 정규 분포 사이에 있을 확률이 한 68%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지금 그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왔죠. 주가는 많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래 실적 기대치가 좋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구나. 네. 이렇게. 예. 왜 4월 부근에서 네. 엔비디아가 싸다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퍼졌었냐면 저 데이터에서 보듯이 마이너스 2 정규 분포를 거의 뚫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 96% 수준을 넘어간 겁니다. 예.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죠. 예. 마이너스 3까지 가면 99%예요. 아. 거의 블랙스완급이라고 보는데 네네네. 지금 저 수준을 터치했기 때문에 저는 바이콜을 외칠 수 있었고요. 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시장 센티먼트도 공포스러운 순간이고 예.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평가도 예. 지금 PR 밴드 구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정성적으로 이렇게 통계 구간에서 봤을 때는 고작 마이너스 2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1 정규 분포로 조금 올라온 수준입니다. 거기도 아직 미치지 못했네요. 네, 5년 사실. 평균도 못 올라왔어요. 아. 하지만 앞으로 엔비디아가 보여줄 것들은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네네. 램프업 구간이라고 하죠. 대량 생산 구간으로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단 말이죠. 아. 그 대량 생산 구간으로 들어가고 수율이 점점 잡히고 예. 이제 실적을 통해서 증명하는 구간들이 나오면 충분히 5년 평균 이상은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지금 마이너스 1 정규 분포 구간에 지금 와 있는데 많이 올라 보이는 엔비디아 주가가 예. 저 구간인데 1 정규 분포 플러스 구간으로 가면은 퍼가 50이란 말입니다. 퍼가 50이에요. 네, 30에서 50 가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이제 퍼입니다. 저게 네. 퍼죠, 퍼. 그러면 30에서 20만큼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거를 환산했을 주가로 때는 환산했을 때 한 50% 이상, 60%, 66%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2분기 내에 엔비디아가 예. 고점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고점 탈환할 수 네, 있다. 물론 이제 실적 발표 구간에서 예. 그 내용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실적이 지금 5월 28일 현지 시간으로 5월 28일이죠. 네. 예. 5월 말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적으로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나오는 구간에서 사실 주가는 더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입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또 지속적으로 빅테크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주 또 이제 한동익 부장님 모시면 또 이 빅테크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물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장님이 또 준비하신 여러 가지 좀 모임이 또 있다, 세미나가 있다고요. 저희가 매달 말 토요일 날 오프라인 세미나를 네, 했어요. 예. 뭐 거의 9년째 됐습니다. 9년째 세미나 하셨어요? 야.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예. 항상 매달 말에 그동안 시장 뷰라든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투자자분들하고 소통을 해왔는데 예. 뭐 이번 달에는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 5월 마지막 날 토요일이거든요. 네, 그때 세미나가 있으니까 세미나 관련된 또 참석 방법은 예. 아마 댓글로 네네.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분이 가실 수 있어요? 거기에? 선착순은 30분이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저희가 굉장히 좀 프라이빗하게 진행을 하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주식을 운영하는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예. 정말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미국 주식 펀드 매니저와 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예. 미국 주식 최근 상황에 대해서 나는 기회 놓친 거 아니야? 다시 언제 오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우량주들이 많기 때문에 잘 선별할 수 있는 실전 투자 기회를 알겠습니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H투자증권 한동윤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5월 21일 수요일 프리마켓 뉴욕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또는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내일도 마찬가지로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